Your time is limited.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기업가 커뮤니티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고무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의 회사 애플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실제로 그러한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믿고 회사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한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 노동자 계층 부부에게 입양되었었습니다. 타고난 천재인 스티브는 그의 인생의 아주 어린 시절에 기계와 컴퓨터에 대한 취향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교육성 장과정을 살펴보면 공교육은 곧 그를 지루하게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1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타리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약간의 돈을 모았고 인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명상을 목적으로 그곳에 머물렀고 불교 신자로 7개월 만에 귀국해서 소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컴퓨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들은 차고에서 그들의 첫 번째 애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기업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늘날 위대한 유산을 창조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가 전부입니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3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 입학 후 6개월 후에 리드 칼리지를 자퇴했지만 정말로 그만두기 전에 18개월 정도 수강생 같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퇴했을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제 생모는 미혼의 젊은 대학원생이었고 그녀는 저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입양되어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어느 변호사와 그의 아내 부부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 그 부부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제 양부모님께는 한밤중에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예상치는 않았지만 남자아이가 있는데 괜찮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모가 나중에 알고 보니 양어머니께서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고 아버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생모는 최종 입양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양부모님이 내가 대학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때 나의 생모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저는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하게도 스탠포드만큼 비싼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노동자 계층 수준의 부모님께서 저축하신 돈은 전부 저의 대학 등록금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나는 돈을 내고 다녀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고 대학이 그것을 알아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중퇴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두려움에 가득 찬 결정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자퇴하고자 결정한 순간 나는 나에게 흥미가 없는 필수 과목들을 수강하는 것을 멈추고 훨씬 더 흥미로워 보이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기숙사 방이 없기 때문에 친구 방 바닥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저는 콜라병을 팔아서 5센트의 보증금을 받아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 밤에 7마일을 걸어서 마을을 가로질러 해리 크리스천 사원까지 가서 일주일에 한 끼의 맛있는 식사 제공해 주는데 얻어먹곤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서 결정한 제가 우연히 행한 많은 것들은 나중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리드 칼리지는 아마도 그 나라에서 최고의 캘리그래피 교육을 제공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있는 모든 포스터와 모든 사물함에 부탁되어 있는 모든 라벨이 아름답게 손으로 그린 캘리그래프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퇴를 했고 필수 과목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캘리그래피를 할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세라프와 산세리프체에 대해서 배웠고 다양한 문자 조합 사이에 자간의 공백에 변화를 주는지를 배웠고 무엇이 위대한 서체를 위대하게 만드는지를 배웠습니다. 과학적으로만 접근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답고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어느 것도 제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우리가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설계해서 매킨토시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글꼴을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내가 대학에서 그 캘리그래피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매킨토시의 다양한 글꼴과 자간이 비례적으로 조절되는 서체를 전혀 가지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맥을 그저 복제만 했기 때문에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 이런 글꼴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한 번도 자퇴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캘리그래피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에는 오늘날 자기고 있는 멋진 글꼴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앞을 내다보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뒤돌아보니 매우 명확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미래로 나아가는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그 순간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놓여진 점들이 미래에는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그 무엇이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재의 이러한 점들의 순간들이 미래의 길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심장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당신을 잘 닦여진 길에서 벗어나게 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제가 젊었을 때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습니다. 워즈 스티브 워즈니악과 나는 20살 때 나의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10년 만에 2명이서 시작한 애플이 4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작품인 매켄토시를 1년 전에 출시했고 나는 막 30살이 되었는데 그 후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제가 창업한 회사에서 저는 어떻게 해고 당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애플이 성장함에 따라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매우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 정도는 경영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어긋나를 때 회사 경영진은 그의 편을 들었고 저는 30살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말이죠. 내가 성인이 된 후에 집중했던 것이 모두 한순간에 날아갔고 그건 매우 참담했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저는 선배 기업 세대들의 명예를 실망시킨 것 같았고 저에게 넘겨진 바톤을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패커드 HP의 공동 창업자와 밥 로이스 인텔 공동 창업자를 만나서 너무 심하게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매우 공개적인 실패의 본보기였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서서히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사에서 겪었던 일들조차 저의 그런 마음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고당했지만 여전히 제가 하던 일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애플사에서 해고된 것은 내게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중압감은
다시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것에 대해 다 확신할 수 없는 것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저는 NEXT와 또 다른 회사인 픽사를 창업했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어준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애플이 NEXT 회사를 인수했고 저는 애플사로 복귀했습니다. 저희가 NEXT에서 개발했던 기술들은 현재 애플사의 르네상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고가 저에게는 매우 쓴 약이었지만 저 같은 환자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인생이 당시의 벽돌로 내쳐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힘은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일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해 찾는다면 그걸 발견하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관계들이 그러하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나는 이런 인용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너는 꼭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 글에 감명을 받았고 그 이후로 지난 33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노라는 답을 얻을 때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저의 인생에서 큰 결단을 할 때마다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외적으로 보여지는 기대, 자부심, 수치스러움, 실체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잃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1년 전쯤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 악성 종양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췌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거의 치료할 수 없는 종류의 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밖에 살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의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서 신변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들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해줄 것을 불과 몇 개월 안에 다 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맞이할 때 유가족들이 수월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모두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다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시한부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녁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내시경으로 위장을 지나 장까지 넣고 바늘을 췌장의 종양에 넣어 암세포를 채취하는 조직 검사였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에 있었고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나중에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들을 분석하면서 갑자기 울먹거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이 귀한 종류의 췌장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건강합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때보다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천국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낼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을 대신하여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죽음은 구시대적인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을 마련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여러분도 구세대가 되어 늙어가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물에 물과 삶, 도그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영감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구백과라는 놀라운 책이 있었는데 저희 세대 때는 바이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먼로파크에 사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의 시적 감각이 잘 살아있는 책이었습니다. PC나 전자책이 존재하기 전인 1960년 후반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다작기,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제작된 책이었습니다. 이건 구글이 등장하기 35년 전에 마치 책으로 된 구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깔끔한 도구와 훌륭한 표기법으로 넘쳐가는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몇 번의 개정판을 내놓았고 그 여정을 다할 때쯤 최종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70년대 중반이었고 제 나이는 여러분만한 나이대였습니다. 최종판의 뒤쪽 표지에는 어느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빛이 하이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 사진 하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최종판에 나온 그것이 그들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끊임없이 갈망하라.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항상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지금 졸업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